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워리어 경제학 오늘 누구를 만나봅니까? 예, 현존하는 경제학자 중에 가장 진보적인 경제학자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로버트 라이시는 제가 과거에 이웃집 암소를 죽여주세요라는 우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학자입니다. 예. 요즘으로는 뭐 유럽의 토마 피게티,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요 두 사람과 함께 진보 진영에서는 제일 주목하는 3강 경제학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소개해드릴 개념은 라이시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부유한 노예라는 책입니다. 원래 이 책 영어 제목은 The Future of Success라고 해서 성공의 미래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말 번역이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노예라는 개념이 훨씬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이걸 선정한 이유는 사실 개인적인 이유가 좀 큽니다.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정신적으로 약간 피폐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민중의 소리 회사 사정 때문에 12월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벌써요? 네. 근데 요즘은 하여간 제 능력의 한계를 정말 절감하고 있어요. 책을 여러 번 썼지만 이번처럼 고통스러웠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감이 1월 31일인데 촉박했고요.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다 보니까 체력도 너무 빨리 고갈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삶의 활력소를 되찾아주는 좋은 방법은 직장 상사를 씹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편집국장을 그만뒀지만 한때 민중의 소리 편집국장을 17년 동안 했고 지금 이제 출판 담당 기획조정실장이 돼서 요즘은 뭐 가난한 회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이정무라는 작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자에 대해서 예, 이 작자는 제 동기고 회사에서는 제 상사죠. 그런데 예. 뭐 굉장히 합리적이고 뛰어난 동지입니다만 이 작자를 씹으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풀자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 친구가요. 그래서 칭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한테 후배 기자들한테 칭찬 좀 많이 해줘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정무 말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의 소리 기자들이 기분이 제일 좋아질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정부가 수고했어 이 한마디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작자 입에서 수고했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엄청난 칭찬인 겁니다. 근데 이정무 실장이 책을 기획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월 말까지 원고를 써야 책이 회사 계획대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야, 그 뭐 인터넷에서 자료 쭉 찾아보고 후다닥 쓰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으로 직장 상사를 찔러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요까지 제 분야를 마치고요. 오늘의 주제는 로버트 라이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로버트 라이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의 장관이었으니까 정말 잘 나갔던 학자였죠. 그런데 이 주목받던 노동부 장관 라이시가 갑자기 어느 날 사임을 해버립니다. 나 집으로 돌아갈래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라이시가 쓴 부유한 노예라는 책이 요 대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이시가 장관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 방에 갔더니 막내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잠결에 아빠 저녁에 퇴근했는데 내가 자고 있으면 나 깨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늦게 퇴근을 하니까 노동부 장관이 아빠 오늘 늦는데 너는 먼저 자고 있어야지 그랬던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래도 꼭 깨워 이러더래요. 그래서 왜?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요. 그냥 아빠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네. 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라이시가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직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내가 뭔 짓을 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못하고 잠들게 만들어야 되나 일하는 거에 너무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시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과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왜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우리 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건 돈을 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내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 한가한 휴식도 즐기고 좋아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보면서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지간해서는 병행이 안 됩니다. 라이시가 깨달은 게 그거죠.
미국의 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려면 가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들과 보내는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생계와 삶이 병행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까지 말씀드리면 역시 자본주의가 좀 후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끊임없이 일하도록 강요해서 삶 자체를 빼앗아가 버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라이시가 이 책에서 하는 주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노동 착취 때문에 생기는 현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타도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라이시는 이 이유를 신경제의 발전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는 인터넷 혹은 모바일이라는 세상이 열렸죠. 예.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세상은 종래의 자본주의와 다르게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파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만 해도 대기업들이 물건 만들면 그냥 써야 됐는데 이제는 인터넷 한 번만 켜면 가격 비교가 촤라락 뜨잖아요. 쇼핑도 직접 차 몰고 갈 필요가 없죠. 총알 배송이 있잖아요. 배달 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튼 몇 개 누르면 생선 외에 돈가스까지 집으로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싸요. 왜냐하면 배달 앱에 가보면 유저들의 평가가 쫙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나쁘고 서비스가 개판이면 유저들 댓글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이나 공급자들은 모바일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끊임없이 소비자들의 비위를 진짜 잘 맞추려고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야흐로 모바일과 인터넷 덕분에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소비자들이 우위에 서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쇼핑을 하는 소비자일 때는 모바일 인터넷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소비자인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소비자이기만 하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인 시간은 쇼핑을 하는 아주 짧은 시간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삶은 노동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자의 편에 서서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소비자로서 우리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공급자는 죽을 맛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잠깐 사는 시간은 편하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 공급자의 노동자로 살아갈 때는 당연히 죽을 맛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편해진 만큼 우리의 노동은 당연히 더 강도가 높아지죠. 이게 현대사회의 시민들이 겪는 딜레마라는 겁니다. 민중의 소리 이정무 실장이 아까 했던 말, 야,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자료가 많은데 후딱 찾아서 빨리 써. 이렇게 한 말은 일견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에 올라온 방대한 양의 자료가 제가 글을 쓰는데 완전 도움이 되죠. 과거에는 문서 하나만 찾으려고 해도 도서관을 얼마나 많이 뒤졌어야 됐습니까? 특히 신문사 자료실 가가지고 색인 뒤지고, 아이고, 네. 참. 그 두꺼운 종이신문 날짜 면수 찾아서 하나 찾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뒤졌어야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검색어 하나 넣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큐인 겁니다. 그런데 민중의 소리가 정보 소비자냐고요. 민중의 소리는 정보 공급자입니다. 정보 소비자로서 인터넷 검색할 땐 좋지만요. 모바일과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정보를 생산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사의 품질이 더 좋아야 되고요. 더 빨라야 되고요. 더 정확해야 되고요. 더 공정해야 되고요. 더 양이 많아야 됩니다. 죽을 맛이 되는 거죠. 김용민 PD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방송 제작하기가 쉬워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통해서 음성 파일, 동영상 파일 다 쉽게 얻을 수 있죠. 종이 신문도 한꺼번에 보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쭉 조간을 다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정보 취득은 과거보다 말도 안 되게 쉬워졌는데 그 이후로 과거에 비해서 방송 만드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고 더 쉬워졌습니까? 노동 강도가 더 주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찾는 소비자로서는 찾기가 쉬워져서 좋은데 그렇게 좋아진 걸 모든 청취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에게 가공해서 들려드리려는 공급자 입장이 되면 인터넷에서 놔두는 정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걸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거 들려드리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까다로워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김영민 PD님도 방송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막대한 노동이 들죠.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은 소비자의 권력을 세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강도도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정무 실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
요즘 자료를 얻기는 쉬워졌어도 그 자료를 가공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려면 옛날에 비해서 노력이 100배는 더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현실은 걔가 제 직장 상사기 때문에 방송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비자로서 풍요롭지만 그것 때문에 노동자로서 더 심한 노동에 내몰리는 우리의 현실을 라이 씨는 부유한 노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라이 씨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를 좀 강화하고 평등을 좀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풀자고 제안은 하는데 그런 어정쩡한 방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와 공급자 두 존재의 교차로 발생하는 사회의 고도화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죠. 그래서 라이 씨의 대안도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라이 씨 같은 대경제학자조차도 내린 선택은 노동부 장관 때려치우고 가정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만 저도 뭐 당연히 뚜렷한 해결책은 없지만요. 라이 씨가 던진 질문을 곱씹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쩌면 맹목적으로 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걸 원하기는 했나? 그게 문제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 우리가 원하기는 했냐고요. 쇼핑을 편하게 하는 대신에 죽어라고 일을 하는 세상을 우리가 원했나요? 이런 질문을 일단 던져보자는 겁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요. 예. 저는 총알 배송 좀 천천히 와도 괜찮고요. 대신 좀 다 함께 천천히 여유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럿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서로의 실수에 좀 관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배송을 시켰는데 하루 늦게 왔어요. 배송하시는 분께 막 화를 냅니다. 죽을래? 왜 배송을 하루나 늦게 해? 그게 권리긴 하지만 이때 우리가 여유가 좀 있으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노동자가 돼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 늦었을 때 상대가 야 죽을래 뭐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면 상대의 실수는 내일 내가 당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제가 과거에 생시몽의 산업사회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 다 연결돼서 살고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마워하고 살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린 오늘 소비자지만 내일 노동자예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이해심이 더 높아집니다. 제가 최근 마감이 다가오면서 정신적으로 좀 몰려서 이 이야기를 이정무 실장한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31일까지 원고를 넘기기로 했는데 예. 못 넘기더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서로가 좀 여유롭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자. 듣고 있으십니까? 이정무 씨.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푸념처럼 정치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월요 경제학 시간으로 로버트 라이 씨의 부유한 노예라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아, 이거 참 우리 이완배 선배님 앞에서는 뭐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요. 바로 이 경제학으로 뒷덜미가 잡힐 테니까. 아닙니다. 저는 로버트 라이 씨의 개념에 따라서 예. 저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저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님은 또 어떤 경제학자의 이론에 물릴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연구를 해보고 예. 불필요합니다. 네. 혹시 가능하다면 네. 2월 달 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2월이면은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방송한 지 2년이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제 2년이 넘었죠? 3년이 되죠, 3년. 아닙니다. 제가 2016년 1월 5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넘었군요. 네,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 3주년 기념으로 그때 뭐 저와 경제학하고 뭐 연결 지을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김용민의 경제학을 내년 1월 5일에 준비하겠습니다. 예. 가급적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김용민 PD님을 존경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는데요. 못 믿겠어요. 그 말. 진심입니다. 진심. 네. 예, 알겠습니다. 월요 경제학으로 함께한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